자, 볼게요. 자, 일단 심화 파트로 우리가 뭘 이야기할 때 이전에 했던 이야기는 단순히 이런 공식이다. 저런 공식이다. 질량이 나오면 이렇게 계산하세요. 부피가 나오면 이렇게 계산하세요. 입자수가 나오면 이렇게 계산하세요. 라는 게 전부였다고. 근데 실제로 그 몰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됐을 때 단순히 그 공식에 대입한 문제는 절대 나오지 않아요. 결과적으로 어떤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고 마지막에 그런 계산은 들어간다 할지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이거 계산해봐 이런 문제는 이제는 잘 나오지 않아. 초창기에는 뭐 조금 있었다 치지만 요즘은 잘 안 나와요. 첫 번째 이야기는 이겁니다. 원자량의 기준이라고 해놨는데 그때 내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을 거예요. 원자량의 기준이라고 써놨지만 결국에 여기서 지금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원자량의 기준이 변하면 그에 따라서 변하는 값이냐 아니면 변하지 않는 값이냐 라는 얘기였어요. 우리 그때 얘기했던 게 원자량의 기준이 변하면 당연히 변하는 것들이 일단 밑에 거를 한번 봐봐. 애초에 우리가 지금 원자량의 기준으로 잡았던 건 질량수 12짜리 탄소입니다. 그걸 12라고 하는 원자량으로 했을 때 지금 내가 안 적어놨는데 수소예요. 수소를 이제 파악해보자는 얘기야. 탄소의 원자량에 대한 기준이 12일 때 수소는 얼마였어? 1이었어. 네. 그럼 수소 원자 1몰의 질량은 몇 g이냐? 1g. 1몰의 질량이라는 건 원자량에다가 그대로 그램만 붙여줘라 라고 했으니까 1g이 될 거예요. 그럼 수소 원자 1몰 안에 들어있는 입자수는 몇 개? 그렇지. 6.02 곱하기 10의 23승이라고 하는 아보가드로 수만큼 있었고, 그럼 얘를 만약에 0도씨 1기압이라고 한다면, 안 쓸게요. 0도씨 1기압이라고 한다면 이 녀석의 부피는 얼마가 될 거야? 22.4L가 될 거야.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거란 말이지. 그럼 만약에 내가 기준치를 절반으로 줄였어요. 그럼 기준을 절반으로 줄이더라도 우리가 여기서 원자량이 12예요, 1이요라고 했던 건 너무 작아서 실제로 사용하지 못하는 탄소와 수소의 실제 질량의 비가 몇 대 몇이었기 때문이야? 11대 1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럼 결국 기준을 바꾸더라도 얘들 사이의 비는 몇 대 몇이어야 돼? 12대 1이어야 돼요. 그럼 이때 수소 원자량은 얼마로 바뀔 거다? 0.5로 바뀔 거다. 그래야 12대 1의 비를 유지할 겁니다. 그럼 1몰의 질량은 이때 몇 g이 돼? 0.5g이 될 거고. 그럼 얘들아, 결과적으로 질량이 절반으로 줄었다는 이야기는 그 안에 들어있는 입자수 자체가 어떻게 됐다는 소리야? 절반으로 줄었다는 소리예요. 그럼 이때는 1몰에 대한 입자수가 3.01 곱하기 10의 23승계가 이때의 아보가드로 수가 될 거야. 그럼 입자수가 절반으로 줄었고 0도씨 1기압이라고 하는 같은 온도와 같은 압력 조건이라면 입자수가 줄었으니까 부피도 어때야 돼요? 줄어야 돼요. 그래서 이때 1몰의 부피는 11.2L가 될 겁니다. 그럼 이 내용을 기반으로 봤을 때 첫 번째, 원자량의 기준이 변하면 당장 누가 바뀌어요? 원자량이 바뀌어요. 근데 결국 원자량이 바뀐다라고 하는 건 원자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분자량도 바뀐다는 소리지. 그렇게 될 거고요. 두 번째, 여기서 확인했어요. 원자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니까, 질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니까 결국 입자수도 절반으로 줄었고 1몰에 해당하는 입자수인 아보가드로 수도 절반으로 그 숫자가 줄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당연히 아보가드로 줄어들 거고요. 제일 밑에 보면 1몰의 부피 줄었죠? 그리고 질량도 줄었어요. 그래서 1몰에 해당하는 질량이나 부피도 줄어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것만 해보면 쟤들은 사실 금방 나와. 원자량, 분자량, 아보가드로 수, 1몰의 질량, 부피가 변한다는 사실은 요거 하나로 당장 확인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변하지 않는 값들 한번 보자라는 거지. 자, 원자량의 기준이 바뀐다라고 해서 각각의 원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실제 질량 값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요. 그래서 이렇게 쓸게요. 원자 한 개에
실제 질량은 바뀌지 않아. 실제 질량도 바뀌지 않고 탄소와 수소 그 각각의 원자들이 가지는 질량의 비도 당연히 안 바뀌겠지. 그래서 실제 질량 바뀌지 않고요. 두 번째는 내가 이렇게 써줬었어. 같은 질량 속에 들어있는 입자수는 바뀌지 않는다 그랬어. 봐봐. 원자량의 기준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는데 그에 따라서 1몰의 질량도 절반으로 줄어들었어요. 절반으로 질량이 줄어들었으니까 입자수도 절반으로 줄어들었단 말이야. 그럼 이 탄소의 원자량이 6인 기준에서 봤을 때 0.5g이 아니라 내가 질량을 1g으로 만들어 버리면 거기 들어있는 입자수 몇 배 돼요? 2배 돼요. 그럼 그게 결국 6.02 곱하기 10의 20 상승계잖아. 이 기준이든 같은 질량으로 만들어 버렸을 때에는 그 안에 들어있는 입자수가 똑같다고요. 그래서 같은 질량 속에 들어있는 입자수는 안 바뀌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내가 적어줬던 것이 밀도였습니다. 밀도는 얘도 이걸로 우리 그때 확인했어요. 물론 그 중학교 때는 얘가 밀도는 물질의 성질이라서 달라지지 않습니다라는 얘기도 했었지만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에도 우리 밀도는 얘들아 어떻게 계산해요? 부피분의 질량으로 계산한단 말이야. 부피 22.4, 질량 1 11.2, 0.5 얘 22.4로 만들어버리면 위에 얼마예요? 1이에요. 22.4분의 1, 11.2분의 0.5는 곧 22.4분의 1. 따라서 원자량의 기준이 바뀌더라도 밀도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걸 똑같이 밑에 있는 예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게 우리가 처음에 했던 겁니다. 저번에도 내가 수업할 때도 얘기했지만 여기 있는 지금 1, 2, 3번에 대한 이야기는 중요하기는 하나 지금 현재 어떤 문제가 나오는 기조나 이런 걸 살펴봤을 때는 조금은 옛날 스타일이라는 얘기도 하긴 했었어요. 조금은 옛날 스타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도 중간중간에 보기에 하나씩 그 다음에 문제로 이따금씩 등장하고 있는 얘기들이니까 얘들도 잘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했어. 두 번째입니다. 입자의 실제 질량과 화학식량인데 또 마찬가지. 한 개의 질량이 너무 작잖아. 그래서 우리가 그걸 덩어리로 묶은 단위를 몰로 만들었고 그들의 질량을 1몰의 질량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도 봐. 우리가 애초에 1몰의 질량이라는 걸 약속을 할 때 그 입자의 원자량 혹은 분자량과 같은 화학식량에 그대로 그램을 붙여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그럼 이 1g이라고 하는 건 수소 원자 한 개의 질량이에요? 몇 개의 질량이야? 이만큼의 질량이지. 그럼 입자 한 개의 질량과 비교했을 때 이 질량이 어떤 관계를 가질 거냐? 그 얘기예요. 네? 수소 원자 한 개의 실제 질량이 1g이 아니잖아. 정확히 숫자가 기억이 안 나. 하여튼 얼마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이었던 건 기억이 나요. 그럼 어쨌든 그 숫자에 그건 수소 원자 한 개의 질량. 그럼 이 1g을 만들어 주려면 그 한 개에다가 얼마를 곱해주면 돼? 1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렇지. 그래서 그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네모칸 안에 썼던 게 뭐냐면 입자 한 개의 실제 이렇게 쓸게. 질량에다가 입자 한 개의 실제 질량에다가 아보가드로 수를 곱해주게 된다면 그것이 곧 몇 몰의 질량이다? 1몰의 질량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고 1몰의 질량이라는 건 곧 누구랑 똑같아요? 이것도 내가 얘기했잖아. 1몰의 질량이라는 건 곧 화학식량이랑 같다라고 했어. 둘이 무슨 차이? 그렇지. 단위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일 뿐 단위가 없으면 화학식량이고 단위가 있으면 1몰의 질량인데 지금은 질량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여기에 1몰의 질량이라고 들어오는 게 맞지. 그러나 우리는 기억은 해야 된다 그랬어. 1몰의 질량이라고 구해지는 이 값이 결국에는 거기서 그램만 떼버리면 화학식량이라는 거. 기억해야 돼요, 얘가. 이게 되게 단순한 사실인데 생각보다 이런 사실들을 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 그냥 1몰의 질량 따로, 화학식량 따로 이렇게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안 돼요. 같은 거라는 걸 좀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거에 대한 게 지금 밑에 있는 예시가 두 개예요. 첫 번째 보면 요 표가 먼저 한 개의 질량을 나타낸 것이고 아보가드로 수가 6 곱하기 10의 23승이라고 알려줬어. 그래 놔놓고 W에서 Z에 원자량을 각각 구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결국 얘들은 입자 한 개의 실제 질량, 나 얘들로부터 원자량을 구하고 싶어요. 근데 결국 원자량이라고 하는 건 화학식 양이니까 몇 개에 해당하는 양이야? 아보가드로 수에 해당하는 것만큼의 양이야. 그럼 나 원자량을 구하려면 이 입자 한 개의 실제 질량에다가 뭐 해주라고? 아보가드로 수를 곱해주라고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 아보가드로 수는 얼마니까? 6 곱하기 10의 23승을 다 곱해줘야 되니까 사실상 뒤에 있는 10의 23승은 의미 없죠. 10의 23승, 10의 마이너스 23승 약분될 거니까 앞에 있는 숫자만 보면 돼요. 그럼 6 곱하기 6분의 1이니까 얘가 얼마가 될 거고? 1이 될 거고. 그럼 6 곱하기 2니까 x가 12의 원자량을 6 곱하기 3분의 7 하면 14의 원자량을 3분의 8 하면 16에 해당하는 원자량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무조건 이렇게 해라 라고 너희한테 말하는 게 별로 좋은 것 같진 않지만 내가 얘기했던 게 문제에서 원자든 분자든 입자 한 개의 실제 질량이 나온다면 무조건 아보가드로 수를 곱하고 생각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자료를 토대로 해서 아보가드로 수를 너희 보고 찾으세요 라고 할 수도 있어. 근데 아보가드로 수가 만약에 주어져 있다면 아보가드로 수가 주어지고 이런 입자 한 개의 실제 질량 정보가 있다면 무조건 곱해놓고 생각해라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밑에 거 볼게요. 네 가지 분자에 대한 자료이고 이번엔 내보고 찾으래요. 자료로부터 아보가드로 수를 구하고 x와 y의 알맞은 값을 구해라. 그럼 지금 분자 한 개의 질량과 분자량에 대한 정보가 있는 것으로 보아 내가 아보가드로 수를 구하려면 한 개의 실제 질량에다가 아보가드로 수를 곱하면 분자량이 될 것이니 두 개의 값이 모두 나와져 있는 H2를 활용해야 될 겁니다. 자, 지금도 내가 얘기했지만 이 H2 분자 한 개의 실제 질량에다가 아보가드로 수를 곱해주면 2가 나와야 된다는 소리죠. 그럼 일단 뒤에 10의 마이너스 23승이 있으니 당연히 아보가드로 수에는 10의 23승이 포함되어야 걔가 사라질 거고 그럼 난 이제 2만 만들어주면 되잖아. 3분의 1 곱하기 얼마 하면 돼요? 6 하면 돼요. 따라서 요 지금 밑에 상황에서 아보가드로 수는 6 곱하기 10의 23승이 될 겁니다. 그렇게 기억을 해결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나머지 x랑 y만 찾아주면 돼요. 자, x부터 봅시다. 자, x는 지금 분자량이 나와져 있고 한 개의 실제 질량을 구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 거꾸로 생각해. 한 개의 실제 질량에다가 아보가드로 수를 곱해야 16이 나온다는 소리는 반대로 내가 이 16이라는 숫자에다가 뭘 해주면 아보가드로 수로 나눠주면 그렇지. 나눠주면 x가 얻어질 거라는 소리예요. 16 나누기 6 곱하기 10의 23승이라면 결국 16 곱하기 6분의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이지. 그거 계산은 단순 계산이니까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그럼 16 곱하기 6분의 1 하면 3분의 8이니까 이 자리가 3분의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 그램이 될 겁니다. 계산은 단순 계산이니까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자, 이제 마지막 y입니다. y는 HCHO의 분자량을 구해라 라는 이야기인데 자, 처음에 H2가 2예요. H2의 분자량이 2니까 나 여기서 알잖아. H는 얼마? 1이야. 근데 H가 1이네. CH4가 16이래요. 그럼 H4니까 여기가 4. 그럼 탄소가 얼마? 12. 그럼 나 산소만 알면 되죠? 탄소가 12야. O2가 있고 44래요. 그럼 O2에 해당하는 게 얼마가 될 거고? 5투에 해당하는 건 32. 산소 하나에 해당하는 게 16이 될 거니까 여기 다 더해주면 되죠 이제? 수소 두 개니까 2. 쓸까?
2 더하기 탄소 하나니까 12에 산소 하나 16 하면 얼마니? 30인가요? 그럼 요 30이 y다 라는 것으로 구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되지? 지금 너무 안 빠르지? 오케이. 자, 3번 넘어갈게요. 몰과 질량입니다. 자, 몰과 질량은 우리 했던 관계식을 조금 기억을 하라 그랬어요. 몰수와 질량을 알면 나는 얘를 비교할 수 있다. 무엇을? 분자량을. 우리 앞에서 몰수를 아보가드로수 입자수와 관련해서 할 때, 질량과 관련해서 할 때, 부피와 관련해서 할 때 세 개의 경우를 다 봤고 처음에 몰수를 지금 질량과 연결시키려면 질량을 가지고 몰수 어떻게 계산해요? 분자량이든 화학식 양이든 어쨌든 그 질량을 해당 물질의 화학식 양으로 나누어 주면 몰수를 구할 수 있다 그랬어? 얘기는 나 질량을 알아요. 몰수도 알아요. 그럼 요 분자량과 비교할 수 있다는 소리지 그 얘기입니다. 뭐 요걸 한 번 더 정리를 하자면 결국 분자량이라고 하는 건 몰수분의 질량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소리가 될 거야. 자 봅시다. 밑에 아예 그냥 대놓고 내가 몰수 질량 요렇게 줬어요. 요렇게 놔놓고 x, y, z의 분자량의 비를 한번 구해주세요 라는 소리는 나 질량과 몰수 알아, 질량과 몰수 알아요. 분자량 비교할 수 있는데 그때 분자량은 몰수분의 질량으로 계산할 수 있다. 그럼 밑에 있는 요 표 자체에서 그대로 요렇게 만들어주면 되죠. 몰수분의 질량으로 만들어버리면 얘가 곧 분자량이 될 것이니 얘들 다 요거 해주란 소리야. 됐죠? 그럼 결과적으로 분자량 x 대 y 대 z라고 하는 녀석은 x의 분자량은 얼마로 칠 수 있어? 2로 볼 수 있고 y는 18이고 z는 44로 볼 수 있으니 2로 다 약분을 해주게 되면 1대 9대 22의 분자량의 비를 가질 것이다 라는 거야. 물론 요건 내가 단순하게 요런 표로 만들어 놓은 게 전부긴 하지만 결국 이 n은 n분의 w라고 하는 걸 얼마나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느냐예요. 요런 식에서 분자량은 n분의 w라고 나올 수 있지만 질량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어 그러면? 그렇지. 몰수에다가 화학식량을 곱해주면 된다. 요 세 가지 식을 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2번을 보면 이번엔 1g당 분자수야. 얘들아 1g당 분자수라고 하는 건 결국 내가 이미 질량을 몇 g으로 줬다는 소리? 1g으로 줬다는 소리. 그럼 이 위에 있는 이 식에서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W 자리에 현재 1을 넣어줘라 그 소리잖아. 그럼 나한테 결국 남아있는 식은 n은 n분의 1입니다. 요렇다는 이야기는 분자량이 커지면 몰수 어떻게 된다는 소리? 작아진다는 소리. 즉 1g당 분자수라고 하는 건 누구에 반비례한다? 분자량에 반비례한다. 되죠? 무슨 말인지? 자, 1g당 분자수는 분자량에 반비례를 할 건데 제일 밑에 있는 표를 보세요. 제일 밑에 있는 표를 보면 기체 가와 나의 내가 여기 좀 축은 안 썼는데 1g당 분자수입니다. 1g당 분자수를 나타낸 것이다. 가와 나는 각각 AB2거나 AB3거나 둘 중에 하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가와 나에 해당하는 기체를 먼저 찾으래요. 지금 그냥 요걸 그대로 당겨볼게. 1g당 분자수라고 하는 녀석이 가 대 나가 몇 대 몇이에요? 그렇지 4n, 5n이니까 그대로 비를 따져주자면 얘는 4대 5야. 1g당 분자수가 4대 5입니다. 그렇단 이야기는 내가 얘를 분자량으로 바꿔버리면 분자량은 가 대 나가 몇 대 몇이란 소리야? 그렇지 반비례니까 5대 4라는 소리죠. 다시 말하면 n분의 1, 그러니까 가의 분자량 분의 1 대 나의 분자량 분의 1이 4대 5란 소리잖아. 그러니까 가의 분자량과 나의 분자량의 비는 5대 4가 돼야 될 겁니다. 그럼 일단 요것만 놓고 봐서 가와 나중에 분자량이 누가 더 커야 돼요? 가가 더 커야 돼요. 5짜리니까.
근데 AB2와 AB3라면 당연히 누가 분자량이 크겠어? AB3가 크겠지. 똑같이 A 한 개, B는 두 개고 얘가 세 개니까 원자 자체가 얘가 더 많잖아. 그러니 가가 누가 될 거다? AB3가 되고 나가 AB2가 될 거예요. 첫 번째 가와 나 찾는 건 끝. 니은 가와 나의 분자량의 비도 난 아까 찾았어요. 5대 4라는 거 찾았고 남아있는 건 A와 B의 원자량의 비인데 쌤이 그때 얘기했어. 가와 나 어떤 두 기체의 분자량의 비가 5대 4다라는 얘기가 나온다면 나는 그냥 가의 분자량을 얼마로 보겠다? 그냥 5라고 보겠다. 분자량이 가대 나가 5라면 그냥 분자량 5로 보세요. 괜찮아. 왜냐하면 지금 문제가 얘들아 원자량을 구해라. A와 B의 원자량이 얼마인지 각각 구해라. 이게 아니죠. A와 B의 원자량의 B를 구하라잖아. 5대 4니까 내가 분자량을 그냥 5랑 4로 두던 18 이렇게 두던 그 다음 뭐냐 15, 12 이렇게 두던 어떻게 구하든지 간에 나중에 A, B, B를 구할 거니까 다 어떻게 나올 거야? 똑같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분자량이 가대 나가 5대 4라는 조건이 주어진다면 그냥 가의 분자량을 5로 보고 나의 분자량을 4로 보세요. 이렇게 보고 난 지금부터 A와 B의 원자량을 그대로 A와 B라고 할 겁니다. 그렇게 한다는 얘기는 다 A는 1개고 B가 3개인 녀석이 그 원자량을 다 더해주면 이게 얼마가 나와야 된다는 소리? 5가 나와야 된다는 소리. 마찬가지죠. A 하나에 B 2개가 나왔을 때 4에 해당하는 분자량이 돼야 된다는 소리고 이들 사이를 연립해줘라 이겁니다. 물론 이건 연립방정식까지 할 이유도 없기도 해요. AB2고 AB3고 분자량이 5와 4라면 결국 이들 차이에 해당하는 1은 누구 때문에 나타나는 거? B 몇 개 때문에? 3개야? 1개 때문이지. 둘의 차이는 B 원자 1개 차이잖아. 그러니까 B에 해당하는 원자량을 얼마로 내가 칠 수 있어? 1이라고 칠 수 있다. 그럼 결국 이 연립방정식을 풀거나 사실 연립방정식까지 간다면 요건 조금 시간 낭비겠지. 그대로 보는 게 더 나아요. B 1개 차이 나는데 분자량이 1 차이 나니까 B에 해당하는 원자량을 난 1로 볼 수 있고 B가 1이 되는 순간 A가 얼마 나와요? 얼마? B에 1 넣으면 A 플러스 3이 5, A 플러스 2가 4잖아. 그렇지. A가 2 나와요. 그렇다고 여기서 A는 2, B는 1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지금 A와 B의 원자량의 B를 물어봤으니까 몇 대 몇이다? 2대 1이다. 그렇게 써주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몰과 질량과 관련해서는 결국 이 관계식을 사용하는 게 다예요. 오케이? 자, 일단 여기까지 해놓고 잠시 스탑한 뒤에 마지막 아보가드로 법칙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합시다. 자, 이제 마지막 몰과 부피 아보가드로 법칙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처음에 저 네모칸 안에 있는 내용은 수업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아보가드로 법칙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온도와 압력이 같은 상황,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황에서의 이야기였는데 요즘 나오는 문제들은 대부분 문제 끄트머리에 단 온도와 압력은 일정하다 라는 말을 웬만해선 붙여준다 라고 얘기했지만 옛날 문제 보면 안 붙어진 것도 많거든. 그럴 때 같은 온도, 같은 압력이라고 하는 말의 어떤 의미, 같은 의미를 가지는 표현을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줘 그냥 25도씨 일기압처럼 해당되는 온도와 압력을 직접적으로 숫자로 집어줍니다. 넣어줘요. 여기는 뭐 25도씨가 될 수도 있고 20도, 30도, 뭐 90도 다양하게 나올 수 있어. 다양하게 나올 수 있으나 어쨌든 25도씨 일기압에서 이러이러한 상황이다 라는 말로 시작을 했는데 만약에 문제의 온도와 압력이 일정하다라는 말이 없으면 걔는 이 상태에서 변하지 않는 상황이다. 25도씨 일기압으로 일정하게 유지된다 라는 말로 볼 수 있을 테고 온도를 이런 숫자로 주지 않는 경우에는 그냥 T도씨 일기압 이렇게 줄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일기압, 기압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화원에서는 그냥 일기압의 상황을 다루기 때문에 일기압이라는 숫자는 어지간하면 그대로 주지만 온도는 숫자로 줄 수도 있고 그냥 T도씨 일기압이라고 줄 수도 있다
라는 거 기억을 하라 그랬고, 두 번째, 이거 제일 많이 쓴다 그랬어요. 아보가드로 법칙이라고 하는 건 결국 같은 온도 같은 압력에서 부피가 몰수에 뭐 한다? 비례한다 라는 걸 일단 가장 많이 사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마지막 세 번째 나와 있는 건 내가 저건 어떤 이런 것들처럼 법칙이다, 어떤 내용의 한 줄이다 라는 것보다는 우리가 주로 계산할 때 많이 쓰이는 개념으로 기체의 밀도비와 관련된 이야기였어. 기체의 밀도비라고 하는 건 기체의 뭐와 같더라? 분자량의 비와 같더라. 그래서 내가 이걸 굉장히 여러 가지로 설명을 했었습니다. 요거를 그때 했던 이야기들을 그대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나한테 A와 B라는 기체가 있어. 근데 같은 부피 속에 같은 온도가 같은 부피 속에 같은 몰수의 입자, 같은 개수의 입자가 있다면, 지금 상황은 몇 도 몇 기압이 됐던 간에 일정한 온도와 압력이라고 칩시다. 일정한 온도와 압력인 상황에서 부피는 몰수에 비례하니까 난 A와 B의 부피도 같은 상황이라고 두고 볼 거야. 그럼 그 상황이면 온도와 압력이 같을 때 A와 B의 부피가 같다면 A와 B의 입자수도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나는 그 입자의 개수를 그냥 100개라고 해볼게요. 100개라고 해? 그럼 동일한 A 입자 100개, B 입자 100개, 얘들의 양을 비교해야 돼. 그럼 굳이 100개, 100개를 비교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어. 내가 그때 했던 이야기가 색깔이 다른 분필이 두 개가 있고, 얘를 만약에 1g, 얘를 2g이라고 한다면 이거 10개씩 있으면 얘 몇 g이에요? 10g. 이 자리가 10개 있으면 20g. 질량비 몇 대면? 1대2. 이걸 굳이 10개를 다 비교할 이유가 있냐는 얘기야. 한 개 한 개를 비교도 몇 대 몇이야? 1대2예요. 그지? 마찬가지. 얘들의 지금 질량비를 보고 싶은데 굳이 100개 100개를 비교할 이유가 없다는 거지. 따라서 한 개씩만 비교해도 그들의 질량비는 난 똑같이 얻어질 거야. 근데 우리가 주로 다루는 A와 B 이런 기체들은 실제적으로 따졌을 때 질량이 어떠하니까? 너무 작으니까 그걸 우리가 쓰기가 불편하잖아. 10의 마이너스 20 몇 승 이런 숫자들을 가지고 비교하기가 귀찮잖아요. 숫자의 형태도 별로 예쁘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조금 더 예쁜 형태로 바꿔서 보기로 했던 게 뭐야? A와 B의 분자량, 기체의 분자량, 원자량과 같은 화학식 양이지. 그럼 결국 얘들 한 개가 가지는 실제 질량이 너무 작아서 얘들의 비가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상대적인 값을 만들어 놨으니까 분자량의 비든 실제 질량의 비든 어때야 돼?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비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이게 지금 이렇게까지 가능한 건 우리 밀도라고 하는 건 계산하면 뭐 분의 뭐니까?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근데 내가 애초에 아까 처음에 뭐라 그랬냐면 나 A와 B의 부피가 같은 상황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밀도를 비교해 주려면 질량을 비교하려니 같은 부피에는 같은 수의 입자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럼 결국 이 질량 자리에 질량 대신 누가 들어가도 된다는 소리? 얘가 들어가도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결국 밀도비는 분자량 비다 라고 하는 거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 다르게도 얘기해보자고. 두 번째, 요거 그대로 다시 쓸 거야. 밀도가 부피분의 질량이라고 했어요. 부피분의 질량이라고 했고, 지금 같은 온도, 같은 압력이라면 부피는 뭐에 비례한다 그랬어? 몰수에 비례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 아까 했던 거 지웠는데, 몰수는 분자량분의 질량이니까 이 질량이라고 하는 건 내가 뭐로 바꿔 쓸 수 있어? 몰수 곱하기 화학식량, 분자량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잖아. N은 N분의 W니까. 그래서 이렇게 바꿔 쓴다면 이 자리가 결국 몰수고 몰수 곱하기 화학식량이 될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에서 몰수와 몰수가 각각 약분이 된다라는 소리고, 그럼 남아있게 되는 건 분자량밖에 없죠. 밀도는 분자량의 비와 같다 라고 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세 번째로 얘기했던 게 뭐냐면 실제 예를 가지고 있었어. 그때 기억나요? 조금 작게 그릴게. 자, 예를 들어서
얘가 1리터고 얘가 2리터라고 해봐. 1리터고 2리터인데 난 여기에 암모니아 기체를 가지고 왔고요. 여기에 수소란다. 수증기 기체를 가지고 왔어요. 그럼 똑같은 온도와 똑같은 압력이라면 부피가 지금 1리터, 2리터니까 몰수비 몇 대 몇이어야 돼? 1대 2여야 돼. 그냥 1대 2라고 했으니까 내가 그냥 내 임의대로 세팅을 할게. 1리터에 1몰이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2리터인 수증기는 몇 몰 있어야 되고 2몰이 있어야 되고 이 상황에서 내가 한번 직접 밀도를 계산해보자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자, 그럼 직접 계산을 한다는 이야기는 밀도, 부피분의 질량, 부피는 1리터, 2리터 알잖아. 그리고 몰수도 아니까 나는 분자량만 알면 얘들의 질량도 계산할 수 있어요. 그때 암모니아의 분자량이 얼마였냐면 17이었고요. H2O의 분자량이 18이었습니다. 여기 옆에다 쓸게요. 그럼 실제로 내가 밀도를 계산을 해준다면 이렇게 쓸게. 암모니아의 밀도와 수증기의 밀도의 비를 내가 구하고 싶다면 똑같이 계산하면 돼요. 암모니아는 몇 리터에 들었어 지금? 부피 1리터요. 질량은? 몰수 곱하기 분자량 하면 되니까 1 곱하기 17이 될 거고요. 이거 돼. 수증기는 어때요? 2리터인데 들어있는 몰수가 몇 몰? 2몰. 그리고 분자량이 18입니다. 그럼 결국 얘들의 비라고 하는 것은 몰수와 부피는 각각 다 약분이 될 거니까 남아있는 녀석 17과 18이 되어서 그들의 비가 17대 18이 되더라. 실제로 이런 밀도의 어떤 계산식에 직접 대입해서 계산을 한 거지만 결과적으로 나와 있는 숫자는 암모니아와 수증기의 분자량의 비와 같죠. 그래서 밀도비는 분자량의 비와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애초에 부피랑 몰수비가 같은. 그렇지. 같은 부피 속에 같은 입자수가 들어있기 때문에 부피의 그 비가 늘어남에 따라서 몰수도 똑같이 늘어날 거니까 그렇게 생각해도 돼. 그거까지 지금 된다면. 오케이? 그 다음 요거는 진짜 참고로만 됐던 거. 요거는 그냥 보세요. 이 밀도와 분자량의 비가 같이 간다라고 하는 걸 수식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화학 2에서 이야기했었던 PV는 nRT라는 식이 있었어. 요거는 그냥 잘 모르겠으면 그냥 듣고 제끼세요. 근데 압력이나 부피나 T, 온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뭔가 다른 걸로 바꾸어 쓸 수 있는 식을 배운 적은 없단 말이야. 그 다음 내가 저번에 얘기했어. 요 R이라고 하는 건 기체 상수라고 해서 그냥 숫자라 그랬어요. 근데 요 몰수라고 하는 거 내가 바꾸는 방법을 알잖아. 뭐분의 뭐라고? n분의 w라고. n분의 WRT가 되고요. 그럼 요걸 나는 분자량 M에 대해서 식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분자량 M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PV분의 WRT라는 식으로 정리가 되죠. PV분의 WRT라는 식으로 정리가 된다면 이제 내 눈엔 보여야 돼요. V분의 W라고 하는 식이. V분의 W는 뭐야?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밀도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 식이 P분의 부피분의 질량이 밀도니까 밀도 D R T라는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되죠? 저렇게까지 식을 정리해두고 나서 아보가드로 법칙을 적용시켜요. 아보가드로 법칙은 누구랑 누가 일정해? 온도와 압력이 일정해요. 온도와 압력이 일정하고 R은 아까 뭐였으니까? 그냥 숫자였으니까, 상수였으니까 결국 남아있는 게 분자량과 밀도가 남아있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기체의 분자량은 밀도에 비례합니다 라는 결과를 똑같이 수식으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사실은 내가 이렇게 네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을 때 애들이 제일 쉽게 받아들이는 건 이거였어. 3번. 실제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부피분의 질량 직접 계산했던 거. 요걸로 어쨌든 좀 여러 가지 예를 가지고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자, 어찌됐건 요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세 가지 예시를 조금 해봅시다. 자, 첫 번째 거 봐.
그림은 같은 질량의 기체 A와 B가 서로 다른 부피의 용기에 들어있는 것을 나타낸 것이고 온도와 압력은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내가 일단 여기서 첫 번째로 당연하게 사용해야 되는 부분은 온도와 압력이 같다라고 이야기했으니 나는 부피와 몰수가 비례함을 써야 돼요. 그럼 기억봐. 기억에서 먼저 구하라고 하는 게 A와 B의 몰수의 비야. 그럼 기억 먼저 해결돼요. 몰수의 비라는 건 곧 누구의 비니까? 부피의 비니까 결국 A 기체와 B 기체의 몰수 비는 몇 대 몇이다? 그치. 부피. A의 부피와 B의 부피니까 V4V 해서 1대 4가 될 겁니다. 되죠? 두 번째 니은 할게요. 니은은 얘를 다시 뭐니? A와 B의 분자량의 비를 구하라고 하니까 나 몰수비 알아요. 그 다음 누구도 알아? 질량도 알아요. 그러니까 결국 나 이 몰수를 질량을 이용하고 분자량을 이용한 식으로 바꿔준다면 분자량의 비 가능해. 그럼 결국 이 몰수비 1대 4라고 하는 건 둘 다 일단 질량은 얼마? W예요. 그리고 지금 A와 B의 분자량을 구하라는 거잖아. 그럼 나 그냥 여기를 A의 분자량, B의 분자량이라고 하면 되죠. 그러고 나니까 W가 뭐 돼? 약분이 돼요. 그래서 내가 그때 한번 얘기했을 거야. 문제에서 같은 질량이라고 주어진다면 굳이 W로 주지 말고 1이라고 둬라. 어차피 걔들은 계산 과정에서 약분이 될 것이다. 그래서 애초에 여기 그냥 1, 1 이렇게 둬도 상관없습니다. 어찌됐건 MA분의 1대 MB분의 1이 1대 4가 돼야 하니까 여기다 쓸게요. 니은. 그럼 A와 B의 분자량의 B는 몇 대 몇이 돼요? 4대 1이 돼요. 이렇게 풀면 된다 소리입니다. 아까 전에 했던 그거랑 아까 전에 뭐였지? 아까 여기서 1g의 분자수 AB2, AB3 그러니까 1g의 분자수가 분자량에 반비례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결국 여기가 질량은 1g이 된 거지. 1g일 때 분자수가 1대 4니까 분자량은 반대 4대 1이다. 그렇게 계산한다. 그것도 괜찮아요. 그렇게 해도 돼요. 그리고 같은 얘기입니다. 되지?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나머지 두 개 봅시다. 자, 두 번째 것도 보면 같은 질량의 기체로 똑같이 주어졌고요. 기체 A와 B가 실린더에 각각 들어있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이번에 A와 B는 각각 X2와 X3다 라고 합니다. 그럼 당연히 A와 B를 X2와 X3에 연결을 지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 A와 B의 부피 B, A와 B의 단위 부피당 X 원자수의 비를 구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자, 지금 온도는 일정하다는 이야기는 있는데 압력이 일정하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누구 때문에? 피스톤 때문에. 피스톤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사실 화학원에서는 막 중요하다 이렇게 다루어지지는 않는 소재지만 그래도 중요합니다. 피스톤이라고 하는 건 양쪽의 기체의 압력의 크기에 따라서 계속 움직인다 그랬어? 계속 움직이다가 언젠가 멈춰요. 언제가 되면? 같은 압력이 그렇지. 양쪽에서 미는 압력이 서로 같아지게 되는 순간 피스톤은 멈춰요. 따라서 피스톤이라고 하는 건 나한테 뭘 알려주는 정보다? 압력이 그렇지. 압력이 일정함을 알려주는 정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결국 이 문제 온도와 압력이 일정한 거고요. 기체의 몰수는 부피에 비례할 겁니다. 여기까지 되죠? 자, 그럼 이제 A와 B 중에 누군지, 누가 더 많고 적은지를 찾아야 돼요. 근데 같은 질량이라고 했잖아. 같은 질량이니까 나 똑같이 몇 g으로 두자? 1g으로 두자. 그럼 몰수가 많다란 이야기는 분자량이 어때야 돼요? 그렇지. 이 얘기 아까 그 얘기였어. 다시 한 번만 더. 지금 내가 질량을 1g으로 뒀다는 이야기는 내가 찾아내야 되는 기체의 몰수가 결국 분자량분의 1로 계산이 된다는 소리잖아. 그러니 몰수가 많다는 이야기는 분자량이 작다는 소리예요. 따라서 분자량이 더 작은 놈이 누가 돼야 돼? B가 돼야 돼. B가 X2야, X3야 돼. 그렇지, X2가 돼야지. 왜 X2예요? 어차피 똑같은 X 원자로 구성된 거잖아. 그럼 개수가 더 많은 놈이 당연히 분자량이 크겠지. 맞아요? 그래서 여기가 X2, 얘가 X3입니다. 그래서 기억이 해결이 되고요. 니은 A와 B의 부피 B를 구하래. 얘들아, 지금 X 원자량 알아 몰라?
모르지. x 원자량은 모르지만 나 x2와 x3의 분자량의 비가 몇 대 몇인 건 알아요. 2대 3인 건 알아요. 똑같은 x 두 개, x 세 개잖아. 그지? 그러니까 분자량의 비가 2대 3인 건 알아. 그럼 나 부피비 계산할 수 있죠. 결국 여기서 지금 니은에서 찾으라고 하는 부피비는 결국 나 뭘 이용해서 찾으면 돼? 몰수비를 이용해서 찾으면 돼요. 몰수를 적용을 하자면 자, 여기 x3가 A니까 x3부터 쓸게요. x3 대 x2라고 하는 녀석은 현재 질량은 똑같이 1로 만들어 놨어. 근데 부피비가 몇 대 몇이라고? x3의 분자량을 얼마로 주면 되겠냐? 3. 여기가 2가 될 거 아니야. 물론 3x, 2x 이렇게 둬도 돼요. x 3개, x 2개니까. 이렇게 준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x가 사라질 거 아니야. 그래서 3분의 1, 2분의 1이니까 이거 몇 대 몇 나온다? 2대 3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부피비가 몇 대 몇이란 소리? 2대 3이란 소리. 니은 해결됐고요. 이게 A와 B의 단위 부피당 X 원자수의 비를 구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디귿 자, 단위 부피당 X 원자수입니다. 요거 혹시 기억나니? 얘들아, 단위 부피라는 건 결국 어떤 부피예요? 같은 부피야, 그렇지? 근데 얘들아, 온도와 압력이 일정하니까 같은 부피라는 건 결국 뭐야? 그렇지, 같은 몰수예요. 그럼 아까도 똑같아, 얘들아. 지금 X 원자수라고 하는 건 어쨌든 X3와 X2의 몰수가 있을 거고 그 전체 몰수가 있다면 곱하기 구성 원자수를 하면 원자수가 나오죠. 그럼 결국에 내가 일부러 여기 공간 때문에 다 안 쓸 건데 X 원자수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앞에 했던 것대로 한다면 해당되는 저 X3, X2의 전체 몰수에다가 한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수란 말이야. 근데 우리 아까 앞에 문제에서도 했어요. 결국 이 전체 몰수라는 건 누구를 따라가? 부피를 따라가요. 그럼 단위 부피당 X 원자수라는 건 실제 계산은 이렇게 될 거야. 여기에 부피가 들어갈 거고 야의 부피가 들어가겠지. 그리고 그것분의 X 원자수를 비교해 줘. 이거란 말이야. 근데 여기 X 원자수가 이거 곱하기 이거잖아. 분자에 얘가 들어간다면 결국 이 전체 몰수는 누구랑 같이 사라져? 부피랑 같이 사라져요. 아까 어디 갔니? 여기. 부피와 몰수 같이 갔던 거. 부피 몰수 같이 갔던 거. 부피와 몰수 같이 가는 거. 사라져요. 그래서 결국 나한테 물어보는 건 이 X 원자수, 다시 말하면 한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수의 비가 몇 대 몇이니? 라고 묻는 거랑 같은 거야. 왜냐면 X3 같으면 어떻게 될 거냐면 얘 지금 부피가 2잖아. 2대 3이었으니까 부피 2. 근데 몰수도 2네? 그거 곱하기 3 이렇게 되죠? 얘는 부피 3, 몰수도 3, 한 분자 구성 원자수 2. 3분의 3 곱하기 2. 결국 몇 대 몇이야? 3대 2라는 건 결국 한 분자 구성 원자수가 몇 대 몇이니? 이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디귿에 해당하는 값은 3대 2가 됩니다. 내가 수업 시간에 조금 더 길게 설명했어요. 이거를 더 많이 써가면서 그거랑 같이 연결해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땀난다. 자, 그러면 A가 들어있는 실린더 가에 B를 넣었고 그 다음에 다시 A를 추가해서 그 과정을 나타내는 그림이다 라는 거고요.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A, B의 분자량의 B 다해서 혼합기체의 질량을 물어봐요. 자,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온도, 압력 일정하다는 말이 있으니 똑같이 부피가 몰수의 비례함을 쓸 겁니다. 부피가 몰수의 비례함을 쓸 거예요. 그럼 몰수비가 몇 대 몇이 나와야 돼? 1대 3대 5가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뭐 기체 1몰의 부피라던가 이런 게 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어쨌든 몰수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아보가드로 수를 쓰자니 입자수 없지? 몇 개인지 없지?
분자량분의 질량. 질량이 있어서 분자량분의 질량이 몰수다라는 걸 쓰려니 문제에서 분자량을 물어봐요. 분자량의 비를 물어보잖아. 그럼 그것도 못 써요. 결과적으로 내가 몰수를 찾아내야 되는 건 누구를 이용해라? 부피를 이용해라인데 지금 부피를 이용하려고 보니까 1몰의 부피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라고? 내 맘대로 하라고요. 니네 맘대로 하라고요. 그래서 나는 요 5리터에 해당하는 걸 몇 몰로 보겠다. 1몰이라고 보겠다. 내가 수업 시간에도 보여줬어. 5리터로 하든 10리터로 세팅하든 결과는 똑같이 나왔던 거. 5리터를 1몰로 본다면 결국 그러면 이 10g에 해당하는 게 몇 몰이어야 돼요? 1몰이어야 돼요. 그럼 1몰의 질량이라고 하는 거는 A의 분자량에다가 g만 붙여줘라. 이렇게 했잖아. 그게 아니라면 이 10g이라고 하는 걸 A의 분자량으로 나누면 몇 몰이 나와야 돼? 1몰이 나와야 돼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얻어지는 거 A의 분자량은 얼마다? 10이다 라는 걸 일단 한 가지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거기다가 B를 추가했더니 20g이 됐대요. 그럼 내가 이거를 여기다 쓰기가 좀 좁아서 밑으로 빼서 쓸게요. 요 과정에서 내가 B를 몇 g 넣은 거? 10g 넣은 거. 10g 넣었는데 AB는 반응하지 않는다 그랬어? B를 넣었더니 15리터가 됐어요. 이거 부피로 바꾸면 몇 리터 넣은 거야? 10리터 넣은 거지. 그렇지. 애초에 5리터가 있었잖아. 근데 15리터가 된 건 내가 추가로 10리터 한 거죠? 추가 10리터를 했으니 아까 5리터가 1몰이라고 그랬으니까 10리터면 몇 몰? 2몰이죠. 그럼 또 나와요. B를 내가 10g 추가했잖아. 10g 추가했는데 그게 2몰이래요. B의 분자량으로 나누면 2몰이 나와야 됩니다. B의 분자량 얼마? 5 나오죠? 그럼 이렇게 되면 분자량의 B 이 소리 듣고 싶지 않아서 빨리 했을 때 자, 5 나오죠? 그럼 일단 기억은 해결돼요. MA 대 MB가 몇 대 몇이다? 2대 1이다 라는 거 해결되고요. 그럼 이제 다시 넘어와서 25리터에 해당하는 이 다에서 혼합기체 A와 B의 질량을 구해달래요. 그럼 봐. 이 25리터 안에 들어있는 A와 B의 최종 상황을 한번 세팅을 해보자고. 지금 여기서 추가한 건 A야 B야? 문제를 봐. A를 넣었잖아. 나에서 바로 넘어갈 때 A를 넣었어요. 그럼 누구의 양은 변화 없어? B의 양은 변화 없어요. 아까 내가 앞에서 B 몇 몰 있다고 했는데 2몰 있다고 했죠? 자, 근데 아까 5리터가 1몰이라고 그랬어? 그럼 이 25리터라고 하는 건 이 안에 전체 몇 몰이 들어있다? 5몰의 기체가 들어있다. 근데 B가 2몰이라네. 그럼 A가 몇 몰 있어야 돼요? 3몰이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 되지? 마지막 다 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만 하면 집에 갈 수 있다 이제. 자, 그럼 결국 지금 내가 마지막 디귿에서 구하라는 혼합기체의 질량은 A 3몰의 질량과 B 2몰의 질량을 더해주세요 이거잖아. 그냥 A부터 합시다. A는 3몰만큼 있는데 A의 분자량 얼마라고 그랬어요? 10이라 그랬어요. 얘들아 또 까먹으면 안 돼. 질량 몰수에다가 분자량 곱하라 그랬어요. A는 3몰이고 A의 분자량 10, B는 2몰이고 B의 분자량이 5니까 결국 30 더하기 10이 되면서 해당 질량이 40g이 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계산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피스톤 하나를 두고 조금씩 첨가해가는 유형은 순서대로 따라가면 된다고 그랬어. 순서대로 따라가면서 딱히 나한테 1몰의 부피가 주어지지 않았다면 내 맘대로 세팅해도 결과는 똑같다 라는 거 해서 연습을 좀 많이 하시면 되겠습니다.